예, 지금 형사소송법 59조의 3 판결서 공개 제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처장님께서는 형사소송법 59조 3 개정된 내용 2011년도 7월 18일 신설됐습니다. 이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굉장히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데 형사 판결문 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조문을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외 조항으로서 5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영업 비밀 보장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보호 침해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에 좀 제한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에 보면은 안 맞는 거죠. 이 법대로 하면은 신청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적 이용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5가지 정황이 없고요. 사생활 보호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법이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위원님 말씀의 전제는 임의어 검색이 아니면 판결문 공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 법원의 입장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 임의어 검색이 아니라도 당사자 이름이나 또는 사건 번호에 의해서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그 정보를 알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판결 공개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어 검색을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누차원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사건 번호하고 당사자 명을 알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건 번호하고 당사자 명을 제3자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정당한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대법원 판결을 보면 거기에 원심법원의 사건 번호가 원심 판결 번호가 다 나오고 그 사건의 당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원심 판결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 1심에서나 2심에서 확정된 사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건의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그런 부분은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심, 2심 판결은 말씀하신 답변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사건 번호하고 당사자 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색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형사 판결의 경우에 더더욱 사실은 이 판결문 공개가 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 공개를 하려는 목적이 바로 일반 국민들이 누구든지 이 판결문을 쭉 검색을 할 수 있어가지고 열람할 수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건들의 경우에 대체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건명과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모르더라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이거를 쉽게 인터넷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몇 개 안 되는 샘플만 가지고 이 판결문을 검색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왜곡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엊그저께 언론 보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무죄였다는 2억, 집행유예였다는 1억, 변호사 성공 보수가 이렇게 로펌에 의뢰를 하면 이렇게 받는다. 라고 어떤 판결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사실은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이 내용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처럼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어떤 형량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성공보수도 달라진다.
이런 내용들인데,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그래서 자꾸 형사사건의 경우는 정관 출신이나 어떤 로펌에 맡겨야지, 돈을 많이 주고 해야지 어떤 형량을 좀 낮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관용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판결문이 제대로 공개가 돼서, 형사 판결문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론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이런 정관용 문제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형사 판결문이야말로 오히려 더 제대로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있었어도 비실명화 작업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갖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 임의여 검색을 못하게 해버리면 이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예컨대 학자가 그 판결을 가져가더라도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이름이나 주소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다 비실명화 작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개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바가 아니고, 또 한편은 법원이 그런 것을 공개 안 해서 뭘 숨겨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더 그 확장해서 공개할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서 좀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누구든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이 판결문 검색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 법 개정이 된 취지는 제3자라도, 쉽게 말해서 당사자 이름과 사건 번호를 모르는 제3자라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 법이. 그런데 임의여 검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면 이 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여 검색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예, 우리 부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소면 질의. 예,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전해철 의원님.